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연휴의 끝자락에 한글날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로 577돌이 됐고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미국 LA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티 칼리지 대학 캠퍼스 안에는 높이 3m에 가까운 세종대왕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그들의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서 한글을 표기 문자로 사용한 1호 부족이고요.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 아이마라족도 한글을 표기 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일부에서도 한글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해서 대입 과목에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새삼 한글의 우수성 느껴지십니까? 올해 한글날 경축식이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열렸는데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하죠.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한글 관련 행사들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글의 위상에 비해서 정작 우리는 한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박람회장의 관리권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관됐는데 이 최근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 가운데 일부를 여수시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내부의 이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주체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일부를 여수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는 16일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은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 원 중 국비 10억 원,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5억 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10억 원씩을 분담하기로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용역은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라고 합니다. 예, 논란의 핵심은 박람회장 운영과 관리권이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박람회장 관련 예산을 계속 부담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담에 대해서 여수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역 일부에서는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수시나 박람회재단에서 계속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관리권을 항만공사로 넘겼는데 이 관리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도 여수시가 계속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특별법이나 관리권 변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의 이번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비 일부 부담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여수시의 업무 협약 체결 참여로 인해 앞으로 항만공사가 진행하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수시가 추가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박람회장 관리권 이관 이후에 여수시의 예산 분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수시는 항만공사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의 경우 여수시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남도나 항만공사에 전달하고 정부와 함께 협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용역 분담금의 여수시 분담과 관련해서는 여수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막대한 금액이 아니고 공공개발 취지에서 분담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분담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비용을 여수시가 계속 떠안고 가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고 또 사후 활용 주체가 바뀐 만큼 예산 분담에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박람회장의 공공 사업이라면 여수시의 비용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출에 앞서서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후보지로 순천시 연양뜰을 선정했죠. 최근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시의회에서 제기가 됐어요. 네, 최근 순천시 연양뜰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온 일부 주민들이 순천시 의회에 선정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을 제기하면서 입지 반대 활동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전 순천시 의원인 해룡면 주민 임종기 씨는 순천시의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계획의 공고 방법이 해당 법령과 시 조례에 위반돼 무효라는 주장이 담긴 청원서를 순천시 의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이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 선정 계획의 결정이나 공고가 지자체의 의무 규정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주민청원을 통해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는 별개로 순천시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 같습니다. 제기된 주민청원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떤 행정 절차를 앞으로 취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순천시 의회에 접수된 주민청원에는 순천시가 입지 선정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민청원에는 범시민 토론회 개최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또 선정 입지의 기상 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입지의 계획 단계에서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실행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민청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청원 내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 조건이 부합될 경우 이 해당 결과 통보에 순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광양시 청소 대행업체 직원이 청소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양시의 부실 관리 감독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 광양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인 광양환경공사의 한 노조 간부가 청소 차량에 사용되는 기름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얼마 전 광양읍 한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청소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에 따로 준비해둔 통에 별도로 기름을 담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실은 직원 내부 고발로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유소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해당 직원의 상습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소 차량의 유류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광양환경공사 측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가로 청소원으로 근무지를 변경 조치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직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노조 간부를 현재 사임한 상태인데요. 광양환경공사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이 금호동을 제외한 광양시 전역의 생활 쓰레기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환경공사의 직원 수는 138명에 쓰레기 수거 차량은 25대로 광양시가 광양환경공사에 지급하는 민간 위탁 비용은 연간 1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청소차 유류 절도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조직 내부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정 행위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주말까지 또 오늘 뭐 연휴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순천에서 지금 순천만 정원 산책 이렇게 하고 또 오늘 그 푸드앤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맞아요. 네, 원도심에서 하는 또 이렇게 페스티벌 있어가지고 저녁은 또 거기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연휴 마지막을 보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가 봐야 할 텐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전투표는 이미 진행이 됐고 본투표가 모레 수요일인데 총선 전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거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후보들도 그렇고 양당이 지금 다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게 후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도나 인물이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벌써부터 무슨 졌지만 잘 싸웠다느니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라느니 여기서 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는데 벌써요? 예, 벌써부터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전국에 수백 개 있는 단체장 중에 하나의 선거고 의무부여를 크게 안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무슨 강서구가 험지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강서구가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윙 지역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구청장 선거 쭉 보면 거의 5대5로 나눠 가졌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지난 선거 정도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실제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도 승리했던 선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캐치하면 또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거 별일 아니다. 지고 나서도 정신 승리할까봐 저는 벌써부터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미 정신 승리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누구를 어떤 분들을 위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나경원 지금 전 원내대표가 여기 아마 선대위원장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근데 보면 강서구는 원래 험지다.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이런 식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지난번에 김태우 당선돼서 지금 하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당선됐었는데 무슨 험지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국이 다 험지고 그런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강서구 시민들의 표심이 전국 판세에 의미가 없고 총선의 어떤 중요한 모의고사가 아니라면은 예. 왜 지금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정우택 우리 당에 굉장히 중량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왜 거기 가가지고 대선 캠프처럼 꾸려놔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총력전을 했다면은 그 결과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당을 제대로 혁신을 하든가. 예. 그게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닌 선거다 그랬으면은 애초부터 김태우 본인을 다시 공천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당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같이 총출동해가지고 총력전을 하질 말든가. 예. 정확한 방향성을 정했어야 되는데 총력전은 총력전대로 하고 저도 별일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흐름으로 좀 이어가서요. 국민의힘 중진 하태경 의원께서 서울 출마를 공식화하셨잖아요. 그렇죠.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천 위원장께서도 의견을 좀 거두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자꾸 홍준표 시장님이랑 이렇게 투닥투닥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험지 출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삐뚤게 보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당대회 치를 때도 천하람이는 거기 찍어주지도 않을 때 가가지고 왜 아부하고 있냐 이런 소리 하시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거에 대해서도 뭐 나름대로 갑론을박이 있죠. 거기 해운대에서 다시 공천 못 받을 거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홍 시장님의 의견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영남권 의원들, 민주당의 호남권 의원도 똑같습니다만은 공천 못 받고 컷오프 되는 순간까지도 어찌 보면 좋은 지역구 지키려고 길을 쓰거나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 좋은 따뜻한 지역 안에서 옮기려고 하는 시도들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안전한 게 최우선이긴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와중에 이제 그래도 내가 먼저 손들고 서울로 가겠다, 격전지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데 텃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대부분 잘 못 쌓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지역구만 잘 챙기자라고 가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해운대라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국적 인지도를 쌓은 몇 안 되는 좋은 사례거든요.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언론과. 그렇죠. 사실 우리 민주당에 있는 호남권 의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배울 점도 있는 거예요. 저희 영남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고, 양당 모두 다 이런 사례를 늘려야 되는 것인데 홍 시장님이 좀 하태경 의원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약간 사감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평가 절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출마를 하태경 의원께서 하신다면 공천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약간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예. 약간 당 지도부의 요청이 실제로 좀 세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영남권 의원 중에 수도권에 와가지고 승부를 해볼 만한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남권 민주당 의원 중에 수도권 가가지고 경쟁력 있을 만한 분이 많지 않거든요. 약간 당 혁신 내지는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걸로 보이고, 예. 발표한 타이밍도 저도 처음엔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막판에 나름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라고 해서 아하. 당 지도부랑 이렇게 약간의 교감을 하고 지금 타이밍에 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강남 이런 건 안 되겠지만은 적절한 곳이라면은 아마 공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휴 최근에 좀 길었는데 순천 시민들께서 천하람 위원장께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시던가요? 뭐 쓴소리 엄청 많이 하시죠. 쓴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쓴소리도 뭐 일부 있죠. 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전체적으로 또 방송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 스킨십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도 저도 당연히 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예. 근데 저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여당이 왜 이렇게 못하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예. 그리고 천하람이가 당대표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뭐 약간 슬픈 얘기들도 가끔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수막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현수막 걸지 말자는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좀 안 들으셨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모순 아니냐. 아이러니, 이거 무슨 뭐 현대 미술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고도의 현대 미술 같다,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시는 목소리들도 이해해요. 그냥 현수막 걸지 말라면서 현수막 거냐라는 것도 이해하는데, 예. 현수막을 줄이는 협의를 좀 해보자, 자율 협의를 해보고 잘 안 되면 결국 또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른 정당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진보당 경우에는 정당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뭐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던데요. 저는 이런 게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진보당의 내로남불인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아무데나 다 걸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특혜 아니에요? 특혜잖아요. 아무리 이게 법률상 허용된다 하더라도 예. 정치인들이 자기 좋자고 만들어낸 입법을 통한 특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특혜를 없애야 된다, 뭐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진보당이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특혜 특권은 다 고스란히 누리려고 합니까? 그것도 양대 정당이 짬짬이 한 거에 또 엎혀가지고, 저는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제가 아예 걸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도시 미관이나 교통 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끼리 좀 자율 협의해서 좀 게시 장소 같은 것도 좀
정해보고 수량도 좀 줄여보고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독재적 발상입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현수막 원래 그렇게 많이 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걸라면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시민들께서 현수막의 양보다는 내용이나 아젠다를 가지고 평가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양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연양들 선정이 이제 관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청원이 발의가 됐는데 입지 선정 계획 공고에도 문제가 있다. 뭐 선정 회의록을 공개하라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최근 뭐 순천대학교에서도 기습 시위도 있었고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약간 조용조용히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슈도 아니고 그럴 단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순천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연구 용역 발표하는 것도 가서 듣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주민청원이 나온 얘기도 이 절차라든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좀 투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니온 파크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거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범시민 대토론회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면 모든 정보를 모든 시민에게 완전 오픈하기가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그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뭐 정말 반대하는 시민 측의 대표자들과 우리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하다못해 수기형 제도 같은 거라도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소수의 뭐 한 100명 내외에 보통 수기형 제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왕 이 정도로 이슈가 커진 거라면은 아예 범시민 대토론회 같은 거 하는 게 저는 더 낫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양쪽에서도 내가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납득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양쪽 다 그냥 찬성하는 시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찬성 논리를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100%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그냥 좀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가 100% 뒷받침되지 않은 우려들만 또 잔뜩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팩트나 데이터는 공개해 놓고 대토론회를 하는 식의 방식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어느 정도의 자료를 내놓느냐일 텐데 이 말씀하신 범시민 토론회는 누가 주최를 해야 되고 어떤 모양새가 돼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주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저희 국민의힘 정당이나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토론회 개최할 수 있죠. 근데 개최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냥 찬반에서 뭐 약간 겉도는 토론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찬성 측 토론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섭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만약에 범시민 토론회가 누구 주최든 간에 열리게 된다면 일단 열리기 전까지 강제성 부여가 쉽겠냐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만약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두 번째 말씀하신 수기형 제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그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그때 얼마 전에도 KBS에서 한 500분 정도의 국민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에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해서 관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전체 시민들에게 뭐 입지 선정의 뭐 전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게 어렵다면은 우리 시민들 뭐 예를 들어 한 200-300분 정도를 초청해 두고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걸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쭉 공개하고
원래 찬성이었던 분, 반대였던 분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그리고 혹시 공감대는 조금 더 도출되지 않았느냐를 보는 식의 수기형 제도 같은 걸 운영할 수 있고,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수기형 제도를 운영한 바가 있어요. 네, 의정부였나? 아무튼 어디 수도권 그 지자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찬반 의견을 갖고 있다 그 자체보다도 의견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 가느냐, 어느 쪽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를 보면 예. 그게 시민들께 울림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들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시에서도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는 많이 하는데 설득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털어보러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추석 연휴부터 이어지는 연휴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오늘까지도 계속 또 한글날 포함해서 연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해서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한 2차례 다녀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내려가서 또 지역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뭐 본투표가 이제 모레 있습니다만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22.64%인데요. 예.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일단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진경훈 후보가 승리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단 2차례 지원 유세를 다녀왔고 또 거기서 강서 구민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진경훈 후보를 응원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상대당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분노감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시던데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받아가지고 보궐선거를 있게 한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이 난 지 3개월 만에 사면해가지고 다시 보궐선거에다 공천을 한 이 오만불순함에 대한 분노감들이 굉장히 컸고 강서 구민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또 김태우 후보 스스로 이번 보궐선거 비용 40억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애교를 봐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좀 다니면서도 계속 결정인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그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에서 35%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의 그 존재를 감안하면 중도층이나 우리 당 지지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정의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여름도 지났는데 지금 수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예. 당도를 표시한 사이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보니까는 당도 3이에요. 그렇게 달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5까지니까 중간 당도가 좀 되는 거는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외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당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으니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강성당원 일부가 당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요. 국회에서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설계되어 있는 걸 투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별 의원들에게 투표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수박이라고 낙인 찍고 심지어 수박에 당도를 표시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과연 민주당에게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은 건 원내대표단 단독의 결정이 아니었고 정청래 의원 등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었어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투표 결과가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고 저 역시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대표단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요. 제멋대로 수박 운운하면서 심지어 당도 표시를 마음대로 하고 또 이를 믿는 일부 시민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소위 당도 표시에 반영된 지표들을 봤더니 검사 탄핵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 특정 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자가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본회의 표결에서는 175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다 올리지 않았다 이게 왜 공격의 대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네. 175명이 찬성한 그 안에 대해서요. 또한 그들이 문제 삼는 단체의 경우에도요.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나 알고 그 구성원들이 활동을 해왔는지 알고나 문제 삼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민주주의 4.0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주주의 4.0입니다. 그 민주주의 4.0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골수 친명으로 평가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다들 그렇게 여울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공부하는 단체고요. 왜 그 단체의 가입 여부를 그렇게 문제 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매체들이 이제 여론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테지만 이번 소위 수박 당도 표시처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위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독단, 전체주의식 정치를 비판하면서 당내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낙인 찍고 색출하려는 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이번 수박 당도를 표시한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명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명단 상당수는 제가 아는 한 사실과 달라요.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실 것. 두 번째,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지 말 것. 이 두 가지 점은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다. 이 후보도 예. 청문회에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무슨 판사가 자꾸 법을 몰랐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낙마가 됐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인질로 잡고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혹평도 냈습니다. 예. 제가 했던 정확한 표현은 아니 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제가 많이 깎아 먹었네요. 그러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이 35년 만에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어떤 지위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신 우리 국민들이 다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다들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인천 과정에서 본인이 법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법원장이 법을 몰랐다라고 하면 이게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법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모르고 있던 사실을 지적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빨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할 텐데 끝까지 저는 법과 원칙을 다 준수해서 살아왔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 행성 과정이나 가족에서의 편법 운영 실태나 또 재산 신고에 있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인생을 살아온 인물임이 밝혀졌다면 이런 사람이 사법부수장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국회가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장 인사추천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균용 후보자가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부결시킨 국회한테다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고 이런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그러한 측면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를 공격하고 있는 이 태도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제 부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오랜만에 잘했다는 평가도 되게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되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여러 자리 있는데 장관들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장은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요 사법부 공백을 볼모 삼아서 또다시 기준미달의 인물들을 추천한다면 이번에 또 부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좀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국감인데 내일부터 이제 국감 시작입니다. 예. 뭘 좀 벼르고 계십니까? 뭘 좀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는 뭐 가장 기대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쭉 보도자료를 여러 개를 냈습니다. 예. 그 전국에 있는 그 자사고 특목고를 간 아이들 반수 가까이가 서울 아이들 아니에요. 예. 수도권까지 합하면 반이 훨씬 넘고요. 이런 문제도 했고 그다음에 잼버리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을 교육부한테 그것도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그 현장 실습 비용 여기서 빼서 전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문제들도 좀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예. 국공립병원의 간호사들 대부분이 들어간 지 2년 만에 다 퇴사를 합니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힘들어서. 또 보수는 낮고 이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국립대학 병원들이 제대로 된 그 공공의료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지적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걸 포함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지적할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최근 라디오 전망대와 인터뷰를 또 했었는데 그 순천에서 왜 좀 지내셨었잖아요. 예. 순천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가 서울에서는 뭐 꼴찌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거든요. 예. 지방교육 정상화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다루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좀 문제를 하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교육 당국에서 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지방, 청년이 살고 싶은 지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수도권을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는 뭐냐면 서울로 대학을 가는 거죠. 서울로 대학을 가면 거기서 다 주저앉아요. 예.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방에 더 많이 생활을 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대학의 문제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구나. 두 번째로 이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의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들 지방의 교육 여건들을 좋게 만드는 것,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꼼꼼한 질의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양 동호원 규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산업입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환영 입장문이 나왔고 의원님은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산업입지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죠. 시행령이 예. 이게 이제 30년 전에 포스코가 매립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그동안에 포스코는 이제 쭉 제철 산업에 필요한 부지들은 대부분 확보가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동안을 추가로 매립을 해서 이걸 2차 전지 산업에 좀 쓰고 싶은데 그 산업입지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최초의 허가를 받았던 포스코가 매립을 해서 일정 기간 쓰고 나서 다른 회사한테 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회사가 못 쓰고 이게 좀 시간을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법안을 냈죠. 그 부분을 좀 개정하는 법안을 냈는데 뒤에 이제 산업부에서 와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그 마침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와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뭐 지역에서도 환영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당초부터 하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요. 무척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광양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고 그 확장되는데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는 13일 전남에서 개막할 전국체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국내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49개 종목에 한 3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전남 소속 선수만도 2,100여 명 참가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게 됩니다. 특히 2년 연속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메달 획득한 수영의 간판 선수죠. 황선우 선수가 참가해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대회 우승과 기록 경신으로 한국 육상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도 참가하고요. 지난해 전국체전 사관왕을 차지하고 국내 육상 유망주로 손꼽힌 전남 소속 백원율 선수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도 참가하면서 이제 수많은 스타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전국체전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104회 전국체전 그리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이 말씀하신 열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도민응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참가 선수단을 반긴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죠. 선수단 사기 진작과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여기다 체전 성공 개최의 핵심 주역을 맡게 될 도민응원단이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도민응원단의 뜨거운 열기 속에 식정 공연과 또 역할, 전남 홍보대사로서의 다짐이 담긴 결의문도 낭독하고요. 체전 성공 개최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체전 개막이 이제 임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민과 학생, 체육단체 또 응원단 대표 3명은 참가 선수단과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해 인정이 넘친 체전을 실현하는 도민응원단으로서 화합과 감동의 체전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남도는 도민응원단을 22개 시군과 도교육청 또 도체육회와 연계해 일반인부터 학생, 체육단체 등 3개 부자를 나눠 모집했는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 속에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한 17,000여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제 도민응원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민 참여와 헌신, 봉사로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체전을 다시 한번 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레이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계획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보고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레이저 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 시설과 여기에 연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됐습니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전남 전략산업과 연계한 레이저 신산업 육성부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활용한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가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남도는 사실 레이저 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볼 때 레이저 부품 국산화와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 전남만의 차별화된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최근에 공공요금과 소비자 물가 인상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요. 예, 경제적 이유로 도시가스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부담 완화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고요. 또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도 감면해주게 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요. 전남 지역 생계와 의료, 주거, 또 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8만 5천 가구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 유예받은 요금은 신청자 한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는데 당장 10월부터 6개월간 당월 청구되는 요금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하는데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 등 14,000개소와
또 목욕탕 등 114개소, 상가 빌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한 3,057개소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올해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 외식업체 경진대회에서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가 대상을 받았네요. 예, 역시 또 반가운 소식이죠. 대상엔 해남 피낭시에가, 또 우수상엔 장성 백년동 시골 밥상이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 공사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 자원을 활용해서 우수식당과 카페를 지역 유명 점포로 육성하자 이 차원에서 마련이 됐는데요. 대회는 전국 농촌 융복합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추천을 거쳐 중앙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는 해남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과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제빵업체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 백년동 시골 밥상은 청년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한 끼 밥상을 6,000원에 제공하는 애식업체인데, 이제 앞으로 이 두 업체는 유명 요리사와 협업으로 메뉴도 개발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